2022년 2월 20일 오후 11시 52분 김대호 TV의 시사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 및 광주에 띄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발표한 이후 호남 홀대론과 민주당의 호남 독식이 야기한 경제 발전의 고립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후 3월 9일 투표일이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호남 표심의 굳히기 전략으로 한 번 더 호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TV를 하고 있는 본인도 강주 출신으로서 40여 년을 강주에서 지냈으나 2022년 현재까지도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흔한 코스트코, 이트레이드마트,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이 아직도 강주, 전주, 순천, 목포 등 호남 전역에 한 군데도 유치가 안 됐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동계표 상의 인구와 인구 밀도를 보면 강주는 148만 명이며 제곱킬로미터당 2,960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인천 다음가는 다섯 번째 대도시로서 대전의 인구인 150만 명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물론 지리적 요건으로 대전과 인천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간의 교통과 인구 이동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주도 호남의 중심지로서 목포, 해남, 순천 등 전라남도의 교육, 상권의 중심으로서 전라도의 인구 이동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는 호남의 중심지이며 인구가 148만 명인 강주광역시에 없는 게 복합 쇼핑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장, 코스트코, 이트레이더스, 롯데몰, 이케아, 노브랜드 버거, 쿠팡이츠, 마켓컬리 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는 것도 의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의 공약이 선점 효과로서 호남의 지지도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은 민주당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상대 당에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강주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찬성이 대다수이면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 경제 논리와 지역 발전 논리로 쿨하게 대응하였으면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이슈로 커지진 않았을 텐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패배의식으로 상대당의 비판에만 몰두하며 여론과 진영의 갈라치기 전략으로 일관하여 지극히 지역경제 발전 공약인 지역적인 복합 쇼핑몰 공약을 전국적인 정치 공약으로 발전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대선 여론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조성되기 때문에 조급하고 경솔하며 매사에 전투적인 모드로 선거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자기 진영의 표를 하루빨리 결집시키고자 하는 열등감과 조급함이 묻어나는 선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구 148만 명 규모의 강주광역시에서 순수 기업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복합 쇼핑몰의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면 빈 공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호남인 강주, 전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는 이유가 투쟁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사상적 쇠뇌와 민주당의 정치적 볼모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호남의 유통 매출액이 전국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에 있으며 강주는 유통업계에서도 돈이 안 되기로 유명한 도시라는 사실이 유통업계의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해로 롯데백화점 강주점이 경기도 분당의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경제 원리로 보면 문제를 보면 강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은 말 그대로 어느 정당이나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약으로 시장 경제 원리로 해결할 문제임에도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게 만드는 점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조급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매사에 조급함으로 선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를 김대호 TV에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명의 민주당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공식 선거 홍보 포스터를 보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의 숫자가 주황색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통적인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이 아니라 1번의 숫자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뀐 겁니다. 더 중앙 신봉준 기자의 2022년 2월 7일자 뉴스를 보면 이문열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 동부연합 계보일 뿐 한 번도 이념을 안 밝혔다. 부스의 뉴스 2021년 11월 12일자 뉴스에 진중권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인지 경기 동부연합 의장인지 외교를 민족해방 반미 자주화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것은 전통적인 합리적인 진보 정당인 민주당의 패권이 극소수였던 극좌파인 세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를 갖습니다. 또한 이들이 중국의 일당 체제하에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하에 경기도 성남시장인 이재명을 대표로 삼아 어느덧 민주당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 민주당의 패권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선거 홍보 포스터 1번 숫자의 색깔이 전통적인 파란색이 아닌 주황색인 것을 상기한다면 사소한 점이지만 합리적 진보 세력인 민주당의 주류가 변한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에서 극좌파인 주사파의 경기 동부연합과 무관하며 주황색은 오렌지 혁명의 상징으로 변화를 위한 색깔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세대교체의 실패입니다. 모든 운동 종목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기존 선수의 교체와 새로운 선수의 영입으로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대교체의 성공과 실패가 다음 연도의 우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연세대 법대 졸업으로 인천 택시 운전기사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시에 합격하는 등 젊은 피로서 정치권에 영입된 이후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3선 이상을 하면서 인천광역시 시장도 역임하였던 대표적인 586 세대로서 이제는 후배를 위해 이 선에 물러나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이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각종 언론 매체와 방송국에서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패널들의 면모가 너무나 오래된 꼰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정청래 의원, 최재성 의원, 김관옥 교수 등 이제는 패널로 등장하기보다는 후방에서 지원해야 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셋째, 민주당의 갈라치기 프레임 선거 전략은 이제는 약효가 떨어진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 세력의 결집으로 가장 손쉬운 전략 가운데 하나인 갈라치기 전략은 수십 년 전에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등장한 전술의 하나로 진보냐 보수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토착예구냐 독립운동이냐, 재벌이냐 서민이냐 등등 수많은 플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는 전략으로 절반의 지지표만 얻으면 이길 수 있다는 전술은 2030 세대에게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듯 합니다. 넷째, 이재명의 민주당은 상식적인 국민 감정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후보로 잘못 선택된 후보자로서 자신의 리스크가 너무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민주당의 조급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당의 조급함과 패배주의적 사고와 너무나 극단적인 공격적인 전투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면 강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라는 너무도 단순하고 가벼운 공약임에도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어 민주당 스스로 부정적인 정당으로 인식되어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선거가 아니며 진보와 보수의 선거도 아니며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든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의 선거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 중도적, 상식적 시사 분석을 추구하는 김대호 시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